하겠습니다. 자기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장하나라고 합니다. 방금 옆에서 그 질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문제 제기하셨던 내용 중에, 그래서 당에 들어갔을 때, 함께 했을 때, 어느 정도 담보해낼 수 있는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정당에 오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 지금 한 7, 8년째 얼마인지 세지도 못했지만 오래 있었는데 계속 쭉 외로웠어요.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 바로 위에 저 위에 젊으신 분들이 이제 87학번쯤 되고, 저는 96학번인데 87학번 분도 막내인데 저는 초막내, 그냥 혼자 뚝딱 막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좋겠지만 민주당이고요. 열린우리당이라는 데를 입당했다가 이름도 많이 바뀌고, 네, 하고 또 저는 살고 있는 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고, 네, 지역당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중앙당이라고 하죠. 어느 당이 됐든 간에, 진보정당이든 민주당이든 중앙당이 얼마나 더 젊고 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기웃기웃 거리고 교류하다 보니까 별반 차이 없다 하고, 젊은이가 진짜 없고, 지금 정당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정당은 부정적인 모습만 보여져 왔으니까 부정적일 수 있는데요. 제가 안에서 나름 의미를 두고 재미없는, 저도 그 시간에 친한 거는 N지역 분들이나 지역에서 진보 정당 분들 친한데,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있는 거는 정말 조금 과장하면 구국의 일념으로 있는 거고요. 아까 손한민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당이 바뀌어야지 정치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물론 정강 정책이 있고 한나라당도 있겠지, 아직은 안 읽어봤지만 뭔가 있는데, 그 말이나 기대 보고 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한나라당이 정강 정책에 통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이제 하고, 통일당 이렇게 이름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글볼 필요 없고요. 그거는 진짜 돌파된 세계적 10개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당이 들어가면 바꿔줘가 아니라 얼만큼 몇 사람이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빨간불 타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되게 슬픕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고요. 정치 세력화 이러고 2030 정치 세력화 이런 말도 처음 들었어요. 원래 처음 듣고, 그거를 이제 또 청년세대가 얘기한다는 게 너무 좋고, 근데 여기 오히려 이런 소위 의식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정당 가리고 안 오실 거예요. 왜냐면 아는 것도 많고 듣고 보고 가봤자 별 거 없는 거 아는데, 정말 조국이 개판이 되고 저같이 국을 갖고 계시다면 민주통합당 아니어도 돼요. 그냥 지금 녹색당도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밖에서 세력해서 사람이 들어가고 쇼부치도 캐스팅보드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쪽수가 이러니까 받아줘가 아니라, 사실 가서 만나보면 우리도 기존의 한국의 정치란 게 무엇인지 나이를 보면,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는 우리도 알아야 바꾸죠. 알아야 바꾸지. 그냥 겉에 물기름 도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고, 사실 청년이란 주제도 청년하고 부모들의 문제죠. 사실 우리가 내 돈 들여서 다 저는 안 냈는데, 저는 20살 때까지는 받은 것도 많고 엄마 아빠 등골인 것도 있는데, 그럼 같이 가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좀 부대낄 필요가 충분히 있다 하고, 이래도 관심 없으신 것 같지만 집에 가셔서 아무 당이라도 좋으니까 입당들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입당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조직에서 우리 진보당이 맞아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요새 얼마나 그 개개인의 자유로운 욕구와 다 다른 게 분출되니까 너무 신나거든요. 저는 예전처럼 막 묶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든 가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무리 진보적이라고 진보를 떠드는 정당도 지역당 가서 보면 되게 올드하구나. 정치가 너무 올드한데, 그게 일단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청년 정치 세력화라기보다 모르겠다. 하여튼 정치가 다 평균 연령이 되게 일단 낮아져야 된다. 그게 되게 큰 변화고, 저는 누가 이번에 비례대표 되고 말고 떠나서 2030 세대의 정치 세력화는 그냥 평균 연령 낮추기, 그리고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면 바뀐다고 믿고, 가면 뭐 해줄 건데 이렇게
뭐 쫄지마란 말 요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내가 가면 그게 변하다. 이런 얘기 진짜 드리고 싶어요. 예, 들어가서 바꿔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도 하셨는데 다음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야 좀 답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온라인에 들어온 질문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진보개혁적인 정당이 대기업, 공기업의 뭐 3% 청년 할당제 이런 거 공약으로 내세우는데요. 자기 당부터 중앙당이나 뭐 이런 저 20대 뭐 3% 할당 고용 뭐 이런 것들 한번 제안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질문했고요. 특히 이제 흥사단에서 오신 이제 추천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연 20대 후보가 30대 후보가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대표하겠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도 던져주셔서 왜 웃죠? 종필 씨? 예. 좋은 책입니다. 추천 민주주의. 예.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좀 고민을 모아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과연 정치 세력화라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정치 세력화? 우리 체인지 2012 우리 친구들도 그런 고민을 던져줬습니다. 세력화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라는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고 좀 지나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20살의 사람과 39살의 사람이 하나의 세력이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렇게 보면 또 다른 말로 하면 60대 할아버지와 20대 청년이 같은 정치적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할지 못할 이유도 또 없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 세대를 세력화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라는 얘기에 대해서 누가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실 분 계신가요? 졸지 않는 우리 이수연 연구원님. 예. 연구원을 대표해서. 예. 하실 얘기 없으세요? 우리 아까 조성주 팀장님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회자님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의외입니까? 왜?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 의외인데 나는. 사실은 정치 세력화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세력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해서 예를 들면 실제 정당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노동운동의 정치 세력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단어가 좀 익숙하실 텐데, 노동운동에 밖에서 하다가 직접 이제 정치에 본인들이 직접 진출하고 개입해 들어간다, 정치 세력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왜 청년이 정치 세력화 해야 되냐? 사실은 노동운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우리가 좀 편합니다. 시민사회운동은 약간 뭐 아까 얘기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여지껏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아서, 예를 들면 특정 사안이 있잖아요. 뭐 장애인 뭐 운동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것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청년이냐? 저는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주요한 갈등으로 청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또는 고용 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거 문제,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까지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저는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20대 30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자리를 서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도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면 청년들 다 죽으라는 거예요.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갈등을 조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반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근데 청년들의 이런 문제는 벌써 10년, 15년째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많은 청년들이 이미 죽어나갔고, 청년들의 삶은 우리가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서로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피폐해졌습니다. 예. 저도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정치가 그 갈등을,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갈등인데 반영시켜주지 못했고 해결해주지 못했고 갈등을 조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저는 사실은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미 세력화돼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정치권을 1대1로 당당하게 압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정치 세력화하는 과정과 청년들이 본인들이 직접 정치개혁의 요구를 분출시키는, 지금 분출시키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도 40만 명 정도가 20, 30대였다고 그러죠. 낙검수도 마찬가지죠. 분출시키고 있는 상황과
사실 이걸 조직하는, 예를 들면은 세력화해서 조직하는 상황이 지금 어긋난 거죠. 근데 이미 중요한 선거는 다가와 버린 겁니다. 2012년 4월 총선과 대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선거 두 개가 이미 다가와 버려서 우리가 약간 복잡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저는 지금까지 정치가 그것을 반영해주지 못했고 지금 그걸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분간 이것이 뭐 100년 이상 간다고 뭐 아주 오래 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향후 10년, 15년, 20년 정도는 20, 30대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문제는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 될 거다. 여기에 고용 문제, 주거, 출산, 육아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 정치 세력화 한다는 거는 자기들의 갈등을 정치로 해결하겠다. 정치에서 온전히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대대표 돼서도 안 되겠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청년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노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청년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노인들은 우리가 사회적 타살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치에 온전히 반영시키는 방법. 예를 들면 이것이 지금 필요하고 그 방법이라면 저는 뭐든지 활용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근데 꼭 청년 국회의원이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청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갈등, 민주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갈등을 정치가 조직하는데 갈등의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갈등의 당사자들이 직접 그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질문은 2004년에 노동자 국회의원 단병호 의원이 진출할 때 왜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그럼 하지 않았습니까? 왜 단병호 후여야 돼? 라는 질문을 왜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꼭 청년이 해야 돼. 그 청년 문제를 청년이 직접 당사자 들어가서 해야 돼라고 반문하시는 기성세대가 가끔 계신데 저는 그분들의 특히 진보 중에 계신데 거꾸로 반문하고 싶어요. 단병호 의원이 진출할 때 그럼 왜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는 노동자가 직접 정치에 나가고 예를 들면 장애인도 직접 본인이 가서 하는 것이 왜 바람직하다고 우리는 그걸 생각해왔습니까? 청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세력화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대부분 공감이 되신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근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출마해서 예를 들면 지금 국회 60대가 예를 들면 50%다. 그럼 60대는 세력화 된 건가? 그렇게 우리가 얘기 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19대 국회에서 20대가 30% 국회의원이 차지했다. 근데 우리가 2030 세력화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의 의문이 들 수 있는 질문. 아까 흥사단에서 제기하신 질문도 그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세력화는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하면 세력화되는 거다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희진 후보님 이제 후보 공천이 된 거죠? 예. 당에서는 예. 예, 저는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은 다들 얘기하셨지만 시대 흐름이고 민주주의의 발전 도상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제대로 지금 우리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에 나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세력화를 할 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는 금방 조성주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력화되지 않고 우리의 자발성에 의해서 판이 만들어지지 않고 기성 정치 세대가 자기의 변화와 혁신의 청년 코드를 붙이고 있는 데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이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들이 이제 세력화의 첫 계기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청년 비례대표 문제가 막 나서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세력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 대표성 또한 우리의 청년 세대의 가치와 우리 미래의 가치를 누가 대변할 건가를 그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리고 대다수의 43%의 청년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게 그리고 좁게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과 그 외 다수들이 이런 집단의 힘으로 그 한 명의 개인 청년 후보 혹은 청년 국회의원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후에 원내 진출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한국청년연대도 적극적인 정치 진출 전략을 쓰자. 이제 기존에는 늘 밖에서 당을 지원하거나 유권자 운동을 중심으로 했다라면 적극적으로 후보를 발굴하자 했던 것이 청년연대 주변에 있는 더 광범위한 우리 청년들이 정치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아까 저는 어느 당이든 입당하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훨씬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자리 또한 그렇고 청년 비례든 아니면 지역 후보로 나가든 그래서 이런 계기들 시대의 흐름을 잘 잡아서 이런 앞으로 예견돼 있는 2월 내내 4번의 토론회가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의 가치 지향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정당은 다르더라도 청년 세대들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통되고 조직되고 연대하고 네트워크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우리 세력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앞으로 2월 토론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요. 그 삼성 세력화라고 예를 들면 삼성에서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물론 모든 정당 아니지만 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송국 어디든 각계각층에 자기네 사람을 심어놓고 세력을 저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20대 혹은 30대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다양한 정당에 파견시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20대 파티에서도 꽤 오랫동안 정치 문제에서 고민을 해왔죠. 예. 그래서 그 고민해 오시면서 세력화라는 거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네, 2030 세대 정치 세력화라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청년이 주목을 받고 집중이 되고 이런 상태인데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버님 세대까지는 아니고 삼촌 세대까지 가면 이렇게 세력화라는 얘기가 그렇게 이슈화 되지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원인을 살펴보자면 아까 여기 청년 유니언께서 준비해주신 PPT 자료에 그걸 보면은 당시 이제 대학 입학률이 80년도에만 해도 27%, 그리고 90년도 60%, 2000년도 들어가면서 80%, 9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7%의 대학생을 제외하면은 이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의 길을 갔어요. 취업의 길을 갔다는 거는 청년으로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노동운동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청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의 입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27%의 대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27%의 대학생들의 어떤 그 청년들, 그러니까 자신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자신들한테는 한총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대표하는 단체는 그냥 당연하게 하나의 그냥 단체, 한총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 뭉칠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뭐 우린 뭉쳐야 된다 이런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가서 우린 청년이다 데모하자 이러고 바로 시위장에 나가고 그만큼 되게 결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정치가 세력화돼서 움직이려면은 일단 청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제 어떤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 있나 이거 막 알아보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랑 뭉칠 의사가 있나 이러면서 있나 없나 그래서 니네랑 나랑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 이 일이 커지는 거예요. 언제 움직여? 저기 김원효 씨 있잖아요. 야, 안 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0분밖에 없어요. 10분밖에 없는데 막 10분밖에 없어. 지금 당장 막 행동해갖고 바로 가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든 수단을 막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10분 안에 우리가 지금 움직이면 완벽하게 안 되니까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갖고 커리큘럼 완전히 완성시킨 다음에 출동하자.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가가지고 뭐 청년이 한두 명, 두 명 청년 비례대표제로 가서 민주당을 비례대표 해가지고 4명이 들어가서 이 4명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 4명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다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4명 중에 3명이 변절했다 그래도 1명은 남는 거예요. 최악의 사태를. 그래도 그냥 퍼센트 확률로 변절 뭐 50% 변절할까요? 그래서 2명으로 줄이면 1명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4명이 들어가서 그 4명 중에 2명 정도가 아주 막 가시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발의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청년들의 지지를 얻었을 때 그리고 또 락파티가 가진 그러니까 슈스케 방식이 가진
뭐 폐해도 많지만 가장 매력적인 방법은 그 시민들의 직접적인 지지 투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장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 슈스케 방식으로 락파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음에는 막 뭐 똑같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마지막 날에 300명이 우르르 몰렸잖아요. 그리고 400명이 만들어졌는데 이 400명이 해가지고 다음 아고라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여러 사람이 모여갖고 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대화 토론의 장소. 그러니까 뭐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단체들도 와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매니페스토나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뽐내는 거예요. 다른 시민단체들 간에 뭉치는 거죠. 뭉쳐가지고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그렇게 하고 우리 가진 공약이 이렇고 매니페스토가 이렇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결국엔 시민단체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 내놨는데 시민 사람들한테 어떤 쪽에서는 지지를 받지 않고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 시민단체들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 부분은 우리가 수정해야 됐구나. 그래서 시민단체 자체적으로도 발전한 계기가 되고요. 또 정당 내에서도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정책들만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고 그런 점에서 정치 세력화가 분명히 어느 정도에 기여하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굳이 시민단체들이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지만 어떤 세력화가 되고 뭉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도구를 쓰든 뭐 신발 신고 걸어가든 맨발 신고 걸어가든 배를 타고 가든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세력화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자체가 이제 청년을 위한 한 발짝의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설을 혹시 출마 공천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한총련 세대는 아니시죠? 끝물에 걸려 있었습니까? 그래서 너무 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처럼 이야기하셔가지고 저쪽에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내가 바람의 홍명근입니다. 네, 모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여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 큰 틀에서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걸로 다 동의를 모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제 앞으로 있을 총선이라든가 선거철이라든가 올바른 정책, 올바른 공약, 다른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힘을 합친다까지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 내용 들어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단체들이 다 모여있는 만큼 비록 느슨하지만 올바른 뜻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로 연대체를 만들자고 결의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 나가시는 분들, 청년이시죠? 지원하거나 청년 민원 계신 분, 김영경 씨를 통합진보당에 넣어달라 압력을 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민주당 출마자 400명 넘는데 그들 다 검증할 수 없지만은 결선에 나갔을 때 그들 중에서 정말로 어떤 후보가 정말로 기존 정치 똑같다 이런 후보를 빼고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연대체를 만들어서 한마디 결의 정도는 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안합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 할까 넘어갔습니다. 오늘 다행히 수요일이 아니라서 해리 구름다리 할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토론을 해도 되는데요. 일단 세 번째 주제로 그러면 넘어가죠. 그러니까 두 번째 토론 같은 경우는 사실 뭐가 정치 세력화냐는 것은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후보를 내는 자체가 세력화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청년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의제를 잘 실현하는 것. 또 하나는 기성정치 세력을 청년들의 어떤 가치로 바꿔내는 것이 세력화다. 이렇게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 지금 내가 바람이시죠? 예, 거기서 제안해 주신 게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공동 행동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좋고 이거 한번 해보자 저거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좀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없군요. 세력화를 해야 되는데 의견 없으세요? 네. 네, 저도 지금 내가 바람의 박정환이라고 하고요. 청년 비례대표 지원했는데요. 정치 세력화할 구심점으로 저는 일단 비례대표가 먼저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거랑 두 번째 질문이랑 좀 연관이 되는 건데, 일단 저는
그 청년 정치 세력화의 일환으로 당을 하나 만들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민주노동당이 그 정치 진출할 때 일단 그 후보를 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자범이 많음에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청년도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력을 만들어서 진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기존 체제가 너무 좀 견고하기 때문에 일단 후보를 내고 그 후보 하에서 당을 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각자 다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자 입장을 서로 경쟁하고 나름의 정책을 내고 그런 토론의 장이 열려야지 올바른 정책도 나오고 그 정책을 바탕으로 그 의원이 그것을 계속 국회에 발의를 할 테고 뭐 그 국회의원 대에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다음 국회의원에서도 그게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을 만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이란 일단 틀이 있으면 그 안에서 경쟁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좀 어설픈 연합 상태에서 한다면은 조금 다들 입장이 있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당을 만들자 그러니까 비례 후보로 나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치고는 상당히 위험한. 그러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 당을 만들기 위해서 나가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신 거죠. 뭐 그렇게도 될 수는 참고로 있는데 비례 후보는 탈당하면 바로 의원 자격 박탈되는 거 아시죠? 뭐 본인이 안 하더라도 그런 거 측면에서 지원 나는 탈당 안 하고 지원 이런 일단은 그 보관은 그 당선되실 때까지 좀 감춰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별로 심사하는데 유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당이라는 거에서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저기 20대 파티 하면서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 비슷한 게 하나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청년 당이 아니라 청년 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부요, 여성부처럼 그래서 장관을 뽑고, 그러니까 아까 비례대표처럼 청년을 뭐 뽑아봐야 얼마나 뽑히고 얼마나 공천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법안을 하나 발의할 할 수 있는 정족수도 뽑히지 않는다면 청년부가 신설이 돼서 부는 자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로 청년부를 만들자. 그리고 해외 사례로 봤을 때 또 청년부라는 게 이제 미니스트리 오브 유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선진국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청년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아직 그 구체적인 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황당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안 될 것도 없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시골 내려가면 환갑 되신 분들이 청년위원장 하고 그러세요. 농담이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의견 있으시면 한번 기발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청년단체들의 네트워킹을 지금 오늘 행사도 좋고 또 다른 데서도 이제 비슷한 것들을 가끔 하잖아요. 이런 네트워킹을 굉장히 단단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에 어느 당이 됐던 청년 후보가 뭐 비례 후보가 어쨌든 탄생은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법안 발의는 뭐 독자적 발의는 오히려 어렵지 않다. 그거 뭐 법안 도장 10개만 찍으면 되는 건데 다 찍어주거든요. 진보 정당도 다 찍어주고요. 민당도 웬만하면 다 법안은 찍어주면서 법안 도장 10개 받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청년부를 법안 발의 때문에 만드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런 말씀하신 청년부 같은 건 대통령직속위원회 같은 형태로 정책자문위원회, 예를 들면 세대 갈등이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청년 문제를 전담할 연구위원회나 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만드는 형태로 해서 거기가 실제 상당히 이런 청년단체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실제 왜냐면 가장 문제를 잘 아시잖아요. 여기 청년단체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쪽에 포진할 수 있게 하고, 이 네트워킹이 된 단체가 그 연대가 아까 뭐 제안을 하셨지만 사실상 그 정권교체 4월이든 12월이든 정권교체 이후에 저는 이제 진출하는 국회의원들이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은 한 명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의원은
당선된 의원은 법을 발의하고 최저임금 공익위원회 청년을 당사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리고 그 청년은 추천을 받는데 청년단체들에서 추천을 받겠죠.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니까요. 그런 형태의 그 각종 이런 곳에 이제 청년들을 배치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어떤 특정 의원이 자기 인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중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이 향후에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정권 교체는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실제 좀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자. 이런 청년단체들이 네트워킹해서. 저는 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맥락이시고, 예. 저도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흥사단에서 나오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우리가 시간도 촉박하고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례대표 하시는 의원님들 만나뵈면 한 2년차 중반쯤 지나야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전까지는 그냥 쭉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당론에 끌려다니시고 보좌관들한테 끌려다니시다가 2년차 중반쯤 접어야 국회가 이런 거구나, 정당이 이런 거구나를 느낀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기에는 무작정 우리가 청년 비례대표를 뽑아서 보내는 것으로는 끝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킹이 돼서 이번에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국회 진출하는 그 의원들에게 배경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들어가든 8명이 들어가든 실제 국회 안에서는 소수인 거잖아요. 배경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네트워킹이 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든 정무적으로든 지속적으로 이제 조언을 해주고 배경이 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되게 정당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당수들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들이 하고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처럼 갑자기 발탁시켜서 세운 것이 아니라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지만 정치적 내공이 10년, 20년 정도 내공을 갖추고 나서 이렇게 정계로 진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같이 보면 정치적으로 단 한 번도 훈련받지 못하고 단련되지 않았던 친구들이 저 야수들이 가득한 의회에 들어가서 정당 구조에 들어가서 얼마나 또 상처받고 핥혀질까 되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외롭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엄청 외로웠거든요. 제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요. 물론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이 있어서 최고에 들어가고 확대 간부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최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연소 전국위원장, 최연소 당무위원, 최연소 전국위원, 중앙위원을 하는데 당무위원회에 들어가도 20대는 저 혼자예요. 30대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중앙위원회에 들어가면 20대는 저 혼자고 30대가 한 2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당에서도 발언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결의 그 힘을 이제 부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대학생 당원들이 5,000명만 있었어도, 대학생들 당원이 5,000명만 있었어도 당무위원 10% 달라고 그러고 중앙위원 10% 달라고 20% 달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물론 비례대표 국회 후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당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정당 구조를 바뀌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에서 또 세력화가 필요하고, 그러기엔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그런 정당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너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의 문제도 있지만 언제까지 20대, 30대 청년 학생들이 계속 정당에게 너희들이 먼저 바뀌라고 할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바뀌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정체성이 맞지 않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을 할 정도였다면 왜 정당 가입이 어려운가? 왜 정당을 가입해서 정당 내부에서 그런 정치 변화에 대한 추동을 하려는 노력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아직까지도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신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학생당원 몇 명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준비위원회 체제였고 또 2년 동안 특별위원회였고 이제 전국위원회가 정식 전국위원회로는 이제 첫 돌이 약간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 가입서에 따로 지금까지 대학생이라는 신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 되고 나서 등록한 친구들만 대학생 당원으로 이제 통계치가 잡히지, 그 전에 등록했던 대학생 당원들이나 20대 당원들이 대학생 당원으로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이제 뭐 한 달에 막 1000명 정도씩 계속 전화해서 확인은 하고 있는데 20대 당원들이 한 12만 명 정도 돼요. 20대 당원들이 한 12만 명 정도 되고 좀 실적으로 대학생위원회 활동하는 친구들은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규모가 있네요. 필요 없는 예, 그래서 저도 의견. 뭐라고요? 필요 없는 규모죠. 아, 저 페이퍼 당원입니까? 페이퍼 당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봐요, 막. 예, 알겠습니다. 혹시 통합진보당은 학생당원 몇 명인지 알 수 있나요? 5,000명? 아, 그러면 상의 좀 하셔야겠네요. 방법적으로. 항상 롤모델이었죠. 아, 예, 종빈씨. 예, 저는 이제 세력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저는 정치 참여 후보를 내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력이 없는 조건에서 후보가 되는 거니, 찬지 2012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만, 후보를 낸, 저희가 이제 청년유니온 활동하면서 이 후보를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걸 통해서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계기점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봤던 거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이 후보가 정치활동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할 건가, 어떻게 참여할 건가에 새로운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세력이 먼저냐 후보를 내는 것이 먼저냐의 문제는 선호차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력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당으로 세력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참여하는 건, 당원이 되는 거는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 12만 명 있다니까 어마어마한데, 저는 그 12만 명 대상으로 우리 실태조사, 저희가 잘하는 청년인들이 잘하는 실태조사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대충 좀 나올 텐데, 왜냐면 이걸 고민하는 거는 그 당사자의 현재적 문제에서 출발하니까 얘기가 되더라는 거죠. 어떤 대단한 정치적 이슈나 사상이나 이념의 문제로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 그것을 돕고 같이 나누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떼인 돈 받아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진짜 세력화라는 거는, 청년 유니온은 그렇게 하면서 고민하는 거는 모든 것을 수직 결합하겠다는 생각 안 합니다. 지역에 있는 유니온들도 다 네트워크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한 다양한 당사자 조직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당사자들이 누가 어떻게 가서 만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가 생겨서 뭔가 고민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 연락이 와요. 뉴질랜드 유학생이 연락 와가지고 만나고 갔다니까요. 뉴질랜드에다가 유니온 만들겠다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트윗으로 라스베가스에서 유니온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와요. 라스베가스에 호텔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책기획팀장이 내가 가겠다,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지금 청년들한테 이런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당원 가입해라, 정당이 되라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슈스케가 400명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내용 들어가다 보면은 허수가 많은 거예요. 막판에 300명 모인 이유가 다 짱 보고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흥행하기 위한 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안 되는 이유는, 저기 도전하라는 거는 자기 생활 포기하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자기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결정점을 만들라는 건데, 과연 어느 청년이 거기에 걸고 떨어지면 어떡해,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내 직접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던 지점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세력화는 당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말 많은 다양한 자기 당사자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조직과 크고 작은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네트워크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제가 발제한 것도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네트워킹 하자는 건데, 문제는 이 네트워킹을 해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킹에서 청년 정치를 지키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킹 한다는 말만큼 모호한 게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회의하면 네트워킹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뭔가 실현할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는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이질적인 집단과 개인들이. 이걸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저희가 시간이 지금 많지 없어서요. 요지만 짧게 좀 핵심만 좀 강력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윤희숙 대표님한테 발언 기회 드리고 같은 질문이, 네트워크 많이 하자고 하는데 지금 보면 한국청년연대도 있고 한국청년연합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청년들 한번 모아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학생단체도 한 청년이 있다가 또 다른 단체로 됐다가 또 한 대로 됐다가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생기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까지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트워크. 네. 저희는 늘 네트워크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청년의 정치 세력화의 단초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정치 세력화해서 뭘 할 거냐에서 저는 일단 당면에서 이 19대 총선에서 청년 후보들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약, 의제 이런 거 여기서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정당 개혁과 관련된 청년들의 입장에서 독일 3인당 얘기를 들었는데 90년대까지 등록금이 없다가 대학 등록금이 연방 주별로 2000년대 들어서 대학 등록금을 책정한 데들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3인당이 집권한 지역에서도. 그래서 3인 당내에 있는 청소년 조직, 청년 조직이 3인 당내 조직이 있는데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대중 조직들이 당내에서 싸워서 그리고 당 밖에 있는 대중 단체들과 같이 투쟁을 해서 등록금을 없앴던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정당에서 비례 후보든 어떤 후보든 정당으로 어쨌든 비례 후보가 돼서 출마하면 그 정당의 당원이 되는 거고 당적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정당 내에서 개인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출했던 공약들이나 청년 의제로 공통으로 우리가 실현하고자 했었던 청년 후보가 되어서 실현하고자 했었던 목표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겠냐. 그 당의 구조와 그 당의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강제할 건지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에서 저는 그런 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역할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번 선거와 별개로 다시 청년운동의 제2의 부흥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큰 방향에서는 그리고 있는 상이 다 어쩌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느슨하더라도 공통의 일상적인 그전에는 사실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미덕처럼 보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게 개념이고 미덕처럼 보이는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상설적인 어떤 청년 세대들의 연대체가 예전에는 있었지만 그게 그동안 다양한 여러 부분 운동들로 분화되면서 그걸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진 조직체가 됐던 거죠. 청년운동 조직도 많이 없어지고. 근데 지금 다시 청년은 여러 가지 요구를 가지고 청년 조직들이 생기고 있는 중에는 상설적으로 우리가 같이 뭔가 연대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서 그걸 지키고자 하는 그런 틀을 계속 저는 유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한국 청년연대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청년연대 지금에 있는 조직의 틀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같이 고민해서 저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목적에 동의하고요. 저는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려면 개인적인 연대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느슨한 형태니까 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만큼 목적을 이제 청년 후보에 대한 배경이 되어주거나 차후 관리라든가 향후 정당성을 이끌 방법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나라당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 또는 청년 후보를 올바른 후보를 믿는다 이런 목적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온라인상에서 모여있잖아요. 그걸 확대 발전시켜서 그런 형태를 취하고 모이는 거 한 달 한 번 정도 모이는 단체 형식으로 해서 결코 정당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뭘요? 네. 정치 세력화는 방법을 떠나서 일단 이렇게 많은 그전에는 모이지 않았던 젊은 단체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자체로 세력화는 되었다고 보고 이것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만드느냐가 방법인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요 두 번째 앉으셨던 이제 박희진 씨죠? 예, 서대문에 나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비례대표는 민주통합당에서 나오고 한 4명 정도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4분이 어떤 분이 될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리고 출마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젊은 2030 세대의 후보들을 한번 따져보면서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에서 서로 당은 다르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박희진님처럼 이렇게 힘든 길을 나서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힘든 길을 나선 거예요. 솔직히 선거를 한다는 건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거에 어떻게 힘을 실어드릴까? 당은 다르지만 젊은이들이 어떻게 다른 후보의 젊은이들을 연대를 해서 힘을 실어주고 좀 된다고 하면
당의 입장도 있긴 있겠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공약을 내건 이런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이렇게 공표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통합당의 4분의 후보랑 이제 이렇게 한 분의 후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이게 한 5분 정도 되는데 또 다른 곳에서 또 젊은 후보들이 나온다면 그 후보들끼리 또 모여서 정책연대라든지 아니면 우리 2030 세대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연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무리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말하면서 당이 다르지만 젊은 후보가 나서서 했을 때 당이 다르더라도 같은 연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공고히 서로 나눠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셨고요. 저희가 앞으로 하려는 2월 토론회가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많이 늦어서 혹시 내가 이 말은 꼭 안 하면 미치고 환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짧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제주도에서 외롭게 당활동을 해오셨던. 네, 외로웠습니다. 근데 아까 짧게 해야 되고 이 말 안 하면 아쉬울 것 같아. 그냥 거기에 부합돼서 이번에 총선이 사실 어떤 이런 계기도 마련해 준 셈인 것 같아요. 아까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 일견 역할을 했겠죠. 어쨌든 사이드 이펙트가 커졌으면 좋겠고 그냥 지금부터 알뜰살뜰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2년 뒤에 자기 지역에서들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적이 됐든 하고 힘 실어줄 방법이 되게 많아요. 서로 내가 서대문 살지만 저기 강동에 사는 친구는 알거든요. 사실 동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청년들이 계속 지켜봐주고요. 할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정말 할 수 있어요. 하고 지역에서 우리끼리 그렇게 겨룰 아니 청년끼리가 아니라 사실 세대 간의 어떤 선거가 돼요. 지역선거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당에 기존에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사실 시원하고 정말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 저 사람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전략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젊은 세대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젊으니까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올드에서 못한 거고 우리가 젊어서 잘할 수 있다고 그런 스마트한 모습 어필하고요. 또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우리 권위 없잖아요. 어리고 모르는 것도 많아요. 만날 때는 배우고 듣고 당신이 한 얘기를 우리는 가서 전할 사람이야. 이걸로 돈 벌려는 사람 아니다. 이걸로 젊은이들 지역에서 정치할 수 있고요. 그거 2년 준비해야 됩니다. 예, 2년? 예, 준비하시고요. 저 같이 열심히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꼭 하실 얘기 오늘 사전마당 사회를 보신 네, 오늘 너무 많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계속 트위터로 쓰는데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집에 가셔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 이 말 안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 그거에 저도 역시 부합하는 이야기인데 저희한테는 일반 대중 20대, 30대가 있다는 것도 언제나 잊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있는 토론회도 지금 사실 저희가 서로 아시는 분들 많고 나오신 패널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원래부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치 세력화라는 말이 낯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맨 나중에는 결국 이러한 틀을 가지고 각자 지역에서 각자 아는 사람들끼리 점점 더 이런 모임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들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 여기 참여해주신 한 분 한 분이 나중에는 진짜 이 형식을 전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2월 토론회로 끝나지 않고 또 3월에는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할 얘기 있으시면 주저 말고 하십시오. 여기 씨 특별히 특별히 할 얘기 많고요. 그냥 결국에
마지막으로 고민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청년 국회의원이 탄생됐을 때 그들을 책임질 주체가 과연 누구겠냐라는 비판들이 좀 사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 주체들이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비둬버리면 더 이상 또 안 뽑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뽑을 수 있게 우리가 외부 세력이 되어서 강고하게 그들이 정말 제대로 의정을 좀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움직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얘기가 제가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서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부담되는 감사합니다. 지현 씨. 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청년 대중들 안에서는 아직도 정치 혐오가 굉장히 깊어요. 저는 민주당의 그 숙회 방식이 흥행할 수 없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이유가 주변 친구들한테 제 정치하려고 해 그러면 좀 평범하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친구가 많이 있을까 과연 그 사람이 그런데 그런 생각 좀 했었었는데 그래서 많은 참가자들이 몰리기 좀 힘들지 않을까. 아직까지 우리 세대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 오히려 저는 저희보다 더 높은 세대들은 30, 40대 이상 세대들에게는 정치가 보통 뭐 술자리나 뭐 명절 때 담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사에서는 아직도 그런 면이 많이 있고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우리 안에서의 강력한 연대, 단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청년 의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뭐 유니온에서 하셨던 그런 활동들이나 한일에는 반값 등록금이나 이런 운동들에 힘을 실어줘서 함께 그 덩치를 불려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히도 정치적으로 귀결이 될 성과고요. 두 번째는 이 정치 구조를 개혁하는 것에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뭐 이제 입법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당이 주장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도입이 되면 150석 정도의 의석이 생기면 그 중에서 당연히도 청년 비례는 많이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류의 진취적인 진보적인 정치 제도들이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히 저희 세대를 견제하는 기성의 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뭐 우리 청년 의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나 정치 개혁에 힘을 모으는 것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단결하고 연대 폭도 중요하지만 그 질도 강구하게 해야 되는 거 이것이 호소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예, 추천 미주지하면 다 되는데 한꺼번에. 혹시 또 뒤에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죄송한데. 시간이 저는 임태훈이라고 하고요. 국인권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저기 청년비례 후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7시 45분에 오마이뉴스에 뜬 걸 보고 왔어요. 이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 있어서 금방 왔는데요. 저는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청년 파티 했었잖아요. 갔는데 저는 다 발랄한 복장을 입고 올 줄 알았는데 거의 남성분들은 거의 넥타이에 정장을 입고 왔더라고요. 저는 클럽 복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신나게 놀러 갔더니 분위기가 전부 다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는 기성 정치인도 아니고 가는 저만 뻘쭘해가지고요. 한쪽 구석에 있는데 누가 앞에 와서 살짝 거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데 모자에 털 달려가지고 계속 나를 간지럽히더라고. 딱 보니까 이준석이에요. 왜 여기 왜 왔지? 이러고 보면 이거 정치를 아는구나. 적진에 가감하게 이제 딱 왔죠. 근데 우리 참가자들 김디지 씨부터 시작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사진 찍고 사인 받고 적진을 교란하러 온 적장한테 거의 달라붙어가지고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 같이 찍혀서 이게 락파티가 나와야 되는데 이준석 판으로 싹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와버렸어요. 짜증나서. 근데 아니 청년들이 정치를 하겠다는데 기성정치인들 닮아가고 있어요. 그냥 하는 양태들이요. 전혀 저는 이런 문화적 행태들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좀 더 가감하게 이렇게 좀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이 좀 펼쳐져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일이면 그 서류 심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다 추리고 30명을 뽑는데요.
또 심층 면접하고 나서 또 이렇게 뭘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시는 분들은 자기 모습을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실상.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는 예비 선거라면 좀 더 자기의 끼를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어떤 형식으로든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런 장이 없이 이런 분들이 조기 탈락해서 좀 이렇게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열정이 조금 이렇게 과감하게 펼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우려하는 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과연 저도 이렇게 당사자이긴 한데 뭘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도 깝깝하고 영상은 띄워놨는데 380몇 개라서 보다 지쳐가지고 저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그 당사자들도 보다 지쳐가지고 제 상대 170몇 명을 다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남들은 이게 오죽하겠어요. 국민경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걸 뽑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참 깝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락파티가 조금 더 개인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으로 좀 마련됐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청년 단체들이 정말 각계전투하고 열심히 노력하죠. 우리 저기 어디 최고위원회 들어가신다고 하잖아요. 요즘 들어가세요? 직위해제됐어요. 왜 직위해제됐을까? 근데 아무튼 맞다. 들어가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득표순으로 발언한다며요. 어느 육법전서에 나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득표순으로 얘기를 해서 맨날 지명직은 맹꼴찌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그게 뭐 나이순도 웃긴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부터 청년들이 깨야죠. 들어가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혹시? 이게 정견 회의가 아니에요. 언론에 대고 정견 발표하는 거라. 이거 깨야죠. 그럼 들어가서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거 깨야죠. 이게 무슨 너무 디테일한 얘기를. 그러니까 디테일한 얘기를 해야지 토론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구태입니다. 바꿉시다. 그래서 한명희 총리가 처음에 했으면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렇게 가야지만이 합리적인 거죠. 맞습니다. 예, 오마이 기사는 혹시 제가 쓴 기사죠? 아닙니다. 예. 더 할 얘기는 없으시죠? 예, 시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정치가 좀 답답해서 이제 지금 내가 바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약간 그냥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약간 좀 그런 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된다. 뭔가 되게 개몽주의적 같진 않은데 좀 그런 느낌이 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말들 하세요. 대중들한테 가까이 가야 된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대중들한테 가까이 가자라고 말하기 전에 왜 대중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지 그거 먼저 고민하고 이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약간 앉으셨군요. 더 할 얘기 있으신가요? 예, 이후 뒤풀이 장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저희는 오늘 저는 이 자리가 모자르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한동안 잘못 생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모자르면 이 사람들이 2층에 올라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동안 최근 몇 년, 등록금, 반값 등록금 시위, 그리고 청년 정치사회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만큼 모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력을 과시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정치적 의제나 이런 것들을 기성정치 세력들이 실현시켜주지 못해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우리도 책임있게 우리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모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리 얘기를 같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세력화의 기본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이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여한 단체가 꽤 많은데 최저 이제 10명씩 조직하겠다라는 거, 조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의 지킨 약속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가 대학 그리고 고용, 주거에 대해서 청년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 나와서 정책을 발표해라. 뭘 얘기하는지
얘기해라. 검증하겠다. 토론해보자. 아이디어가 없으면 같이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이 제일 많이 모인 거라면 세력화는 영원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만들자고 했는데 맨날 모이는 사람들 얼굴 보면 토론회 청년 들어가는 이름자 들어가는 토론회 가면 나오는 똑같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네트워크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력화를 할 거면 여기에 안 온 친구들 이런 자리가 있다라고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고 그죠?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오늘도 언론에서 많이 안 왔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단체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여기보다 참여자가 훨씬 적었는데 훨씬 더 많은 언론이 왔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힘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2030이라는 세대가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띄워주고 있는 거지 세력은 아주 미약하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는 거죠. 앞으로 3차례 토론회에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올까? 그죠? 오실 수 있으세요? 오실 겁니까? 다음 주 토론회 오실 생각 있으세요? 이름 적고 가세요. 오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이 체인지 2012 있으십니까? 학위는 오늘 10명, 오늘 7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2030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고용 문제를 토론하겠다라고 모였는데 모인 사람이 7명밖에 없다. 이거는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세력화를 해서 정치 세력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우리 먼저 그런 준비를 다그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광고 말씀을 드리면 대학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통합진보당 학위에서 주관합니다. 오늘은 지금 내가 바람이랑 20대 파티가 했고요. 통합진보당 학위가 주관하는데 가급적이면 고민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다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청년 유니온이 주관하는 고용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청년 연대에서 주관하죠. 그죠? 주거 문제. 예, 주거 문제에다 나가버렸죠. 청년 실험 네트워크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오늘이 제일 조금 모인 날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관하는 그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화해오면서 2030 세대의 판에 우리의 세를 과시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아무 언론도 취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생중계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겁먹 부리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앞에서 니네 똑바로 하지 않지 않냐라는 그 호통만 치는 역할을 우스운 역할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도 있고 우리가 뭐 책임지는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의지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부터 확인해보자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자고 한 자리부터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여기 대관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꼭 모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나 이 말 안 하면 미치겠다. 예, 여기에 우리가 2월 화요일 저녁 7시마다 대관을 했고요. 대관료가 이제 진보정책연구원에서 다 부담을 했고요. 상당히 제가 정치적 책임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기로 했는데 언론이라도 한 줄에 놔야 되는데 이동철 기자 꼭 노력해 주시고요. 꼭 여기고요. 그리고 돈이 없습니다. 각 단체에서 청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씩이라고 매장을 했는데 다 거부를 했어요. 단체들이. 그래서 진보정책연구원을 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체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해서 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꽉 모여서 우리의 함성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지는 오늘 뒤풀이 장소는 동태야 막걸리? 예, 동태야 막걸리고 역시나 돈이 없습니다. 각자 회비를 꼭 내시고 가셔야 돼요. 예. 얼마예요? 예,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우리 이종필, 우리 아까 기조발제 하신 분을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청년 정치 세력화는 누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있을 세 차례 토론을 완벽하게 하면서 우리가 청년의 목소리를 좀 크게 외칠 수 있는 우리 2012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